안녕하세요. 상하이 자쟁이 진재영과 떠나는 중국차 여행. 오늘은 철관음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철관음이 뭔지, 우롱차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다음에 청량형, 농양형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생산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철관음 모수, 품종, 체업 기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아주 긴 영상이었죠. 거기에서는 제가 철관음 제조 공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체업, 그 다음에 시들기 공정인 위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발효 산화 공정인 주청, 그 주청은 요청과 량청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살청을 하고 또 홍변된 부분을 제거를 하는 공정, 그 다음에 모양 만들기와 유념을 위한 포유 공정, 거기에는 이제 소포와 포구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다시 깨부수는 풀에 치는 회괴 또는 타상 공정, 다시 또 포유 회괴를 한 15번 정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건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직 가지는 달려있지만 모차는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지도 제거하고 노엽을 제거하는 정제 공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철관음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 가지 또 철관음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큰 내용을 본다면은 농향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 공정 어떻게 농향형으로 만드는지,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나오는 약간 노차의 개념인 진향형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또 철관음과 관련된 뭐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또는 기계들 그런 부분들, 뭐 가지 제거하는 방법,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최신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향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그쪽에 가시면은 뭐 다른 뭐 경치로 이름난 그런 관광지들이 아니라 차와 관련된 또 재미있는, 저한테는 재미있는, 뭐 하여튼 가볼 만한 그런 관광지가 어디가 있는지, 또 방문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아마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철관음은 대부분은 청양형이지만은 농향형도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청양형은 차엽 자체의 색깔도 녹색을 많이 띠는 거죠. 그에 반해서 농향형은 약간 그 짙은 약간 검은색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탕도 이제 그에 걸맞게 이제 변해 있고, 또 엽조도 당연히 청양형은 녹색임대 반해서 농양형은 이렇게 약간 갈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그 농향형이라는 거는 왜 생겼냐면은, 사실 농향형을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전통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게 많았다는 얘기겠죠. 제가 처음 철관음 생산지인 안개안을 방문했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뭐 공짜로 차를 주는 거죠. 뭐 이상한 차더라고요. 뭐 틱틱하게 뭔가 뭐 이상한 차입니다. 맛있어요. 아주머니 이게 뭔 차예요? 철관음. 네? 제가 마실 땐 철관음 이런 게 아닌데요. 철관음은 녹차같이 돼 있고 꽃향이 많고 그런데 여기는 철관음 이런 거 먹어. 이게 원래 철관음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제가 한번 그 알아보니까는 원래 우롱차는 무이암차가 시작이죠. 무이암차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무이암차는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첫째 시간에 제가 그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그게 이제 퍼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것들이 이제 안개 쪽에서 이제 그때는 철관이 많았겠죠. 안개 쪽에서 이제 우롱차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졌던 우롱차는 당연히 그 무이암차가 원래 유명했으니까 무이암차와 비슷했겠죠. 무이암차는 뭐 대부분 사실은 뭐 모두 홍배를 하지 않습니까? 홍배 정도는 뭐 강하고 약하고와 차이가 있겠지만 홍배를 꼭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만들었던 철관음은 농향형이었다. 그 홍배를 한 것이었다. 그럼 왜 이런 철관음이 청양형이 유행하게 됐을까요? 아마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차가 다시 또
무이산에서 안개현 쪽으로, 안개현 쪽에서 다시 또 대만 쪽으로 넘어갔겠죠. 대만 쪽으로 넘어가면서 대만에서는 이제 향이 강조된 발효를 좀 더 약하게 시키고 또 향이 강조된 그런 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거를 뭐 안개 쪽에서는 배웠다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들이 다시 이제 안개현 쪽으로 본토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게 안개철간음의 청양향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 이제 철관음은 이제 농향형이었다 또는 전통형이라고 부른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차엽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무이 암차를 드셔보시거나 한 분들이라면 뭐 느끼실 거예요. 조금 그것보다는 조금 홍배가 좀 덜 된 것 같다. 뭐 검은 색깔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중에서 보이는 철관음 농향형 같은 경우에는 그 홍배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홍배 시간도 짧고 뭐 홍배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홍배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서 이 철관음 현재 나오는 요새 나오는 전통형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뭐 한 1, 2년 내에 뭐 아니면 한 2, 3년 내에 이제 마셔서 마셔야 되는 만약에 오래 두겠다 하면은 아마 좀 더 홍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죠. 홍배를 안 두고 안 하고 다시 홍배를 안 하고 오래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반청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그 되돌이킬 반이죠. 그 다음에 반대 그죠? 반청 풀을 청자죠. 음, 뭐 습도도 먹고 뭐 조금 먹고 그다음에 산화도 되고 하면서 이제 다시 그 푸르른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약간 쓴맛, 떫은 맛도 좀 증가하고 그 외에도 조금 향이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변합니다. 조금 안 좋게 변합니다. 무이암차도 홍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반증 현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무이암차를 제대로 홍배를 했고 그다음에 밀봉된 상태로 잘 보관한다면은 그런 반증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농향형 철간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렇게 많이 강하게 홍배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우리면은 뭐 이런 식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색상도 좀 더 붉게 변한 색상들도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혹시나 이거는 또 경향성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도 조금 덜한 편입니다. 뭐 그거는 조금 여기 떨어진 데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것도 똑같이 그 포유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거를 더 막을 수는 없긴 없겠네요. 어쨌든 그 일반적 농양인 같은 경우에는 좀 발효 정도를 조금 더 강하게 한다. 뭐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것도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봐왔던 청양보다는 발효가 또 산화가 좀 더 많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홍배 공정이 있기 때문에 홍배 공정에서 많은 색상과 또 향이 바뀌기 때문에 농양향을 만든다면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농양형은 조금 품질이 낮은 걸 써도 된다는 얘기죠. 비교적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동들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철관을 만들었는데 청양형을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원료도 별로고 또 공정도 별로여서 이거를 잘 만들 자신이 없다. 에이 그러면은 조금 더 발효시켜서 나중에 농양형 만들자. 그냥 그렇게 만들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탕인데요. 이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의 그 흰색에 가까운 그런 자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꽤 노란색 자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농양액을 만드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 홍배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통적으로는 뭐 담배라는 공정을 썼을 건데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지금 시중에서 보이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전기 홍배기를 써서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기 홍배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온도를 올릴 수 있고요. 뭐 100도, 뭐 110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거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바람이 이제 쉽게 통할 수 있는, 열풍이 쉽게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풍이 이제 불어서 그러니까 차의 온도를 올려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뭐 100도나 110도 그 정도에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홍배의 정도, 내가 원하는 홍배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차엽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홍배 방법은 탄배라 그러잖아요. 탄배. 탄배인데 만약에 탄배를 했다면은 이 담배는 되게 힘들고 신경 쓰이고 또 실패 확률도 높은 그런 어, 고급 기술입니다. 담배를 했다면은 담배를 했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겠죠.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가격도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사시는데 담배 돼 있다면은 뭐 담배일 확률이 크지만은 담배라는 말이 없다면은 농향형 담배라는 말이 없다면은 그냥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전기 홍배기를 썼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사실은 무이암차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원리나 그런 부분들은 기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숯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무이암차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그 각각마다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숯불 아궁이가 있고 거기 위에서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온도 조절하면서 이제 그 차가 홍배가 되게 하는, 베이킹이 되게 하는 그런 식입니다. 하나만 자세하게 본다면 이런 식인 거죠. 여기 허리 부분에 이걸 배롱이라 그러는데요. 배롱이라는데 허리 부분에 그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위에만 이렇게 올려져 있고 여기 공간은 빈 공간인 거죠. 숯불의 열이 위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계속 뒤집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궁이마다 온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 뭐 아무리 같게 한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궁이도 이렇게 교대를 해줍니다. 교대를 해주면서 차 하나가 바구니 하나가 이 모든 아궁이를 거쳐가게. 그래서 최대한 요 한 배치가 균일하게 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배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한다면요. 자, 그 외에도 뭐 이거는 뭐 대량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작은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를 전기로 만든 하나의 뭐 작은 그냥 홍배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열선이 있는 거죠. 그 담배를 하는 대신에 이제 열선이 있고 열선에서 열이 올라온다면은 이제 똑같이 여기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뜨거운 열에서 열 부분이 홍배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기계를 제가 조그만 걸 하나 사놨습니다. 집에서 어, 그 우롱차 같은 거를 반청이 좀 됐다.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온도를 올려서 과연 어떻게 맛이 변하는가 또 뭐 그런 식으로 실험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비싸진 않습니다. 중국은 차에 관한 참 모든 게 있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 오래된 차, 노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 청량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향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만약에 냉장고가 있다면은 뭐 차 전용 냉장고가 있다면요. 저희 집에는 있죠. 있다면은 뭐 1년이 냉동고에 넣어 놓는다면은 한 1년 뭐 아니면 뭐 2년 정도 넣어 놓아도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공 포장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또 냉장고 아니니까 온도 낮고 또 빛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포장재가 알루미늄 그 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를 이렇게 그 산소 투과 같은 것도 잘 맞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 상온에 보관한다면은 청량형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이내에 드십시오.
사실은 더 빨리 먹으면 좋죠.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밖에 내놓으면은 온도 산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빛 괜찮다 하더라도 온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온도는 뭐 상온 우리가 사람이 사는 기온은 일반적으로 한 20 몇 도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죠? 한 30도 여름에는 30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청양형 철간음은 빨리 이제 먹어치우는 늦어도 3개월 만에 먹어치우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권해드리고 자 근데 이제 농향형 철간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어, 홍배를 잘 했다면 오래 둘 수 있는 거죠. 또는 홍배를 엄청 강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보관하면서 횟수가 지나면서 조금씩 홍배를 하면은 오래 둘 수 있다 그랬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안개현 쪽에 그 오래된 아니죠, 연세가 있으신 그 차농 집에 방문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요. 요거는 15년 된 철관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까 농양형 그 정도에서 두면서 약간 홍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자동 산화에 의해서 그 차카테킨류 성분들이 이제 테아로비긴, 테아플라빈, 테아로비긴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 산화 중화 반응은 효소가 없어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효소가 없어도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자동 산화라 그러죠. 자동 산화, 오토 옥시데이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뭐 녹차이든 보이생차이든 보이숙차이든 백차이든 모든 우롱차이든 아까 철관음 청양향이든 모든 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요런 정도의 엽저 형태가 보이고요. 보시면은 가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15년 전에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인기가 어느 정도는 있긴 있었겠네요. 하지만은 뭐 엄청나게 그렇게 고급이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15년 그리고 아마 잘 만들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팔아버렸겠죠. 집에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조금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창고에 처박혀 있는 였을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아까 농양에 비해서는 자탕이 많이 진해진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맛을 보고 사실 제가 선물도 조금 받아서 가져왔는데요. 집에도 지금 좀 보관하고 있는데 뭐 맛있습니다. 단맛이 아주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관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곰팡이 냄새도 살짝 좀 나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몇 잔 더 많이 마시고 하니까는 우려 마시고 하니까는 조금 불편한 느낌도 나옵니다. 왜? 뭐 노엽 같은 게 좀 많고 아까 가지도 있었잖아요. 노엽 같은 게 많고 그래서 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워낙 그 세월의 힘으로 뭐 그런 불편한 부분보다는 더 편안한 부분이 더 많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보관이 바람직한 차들이라면은 참 세월은 참 대단한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년 된 차입니다. 제가 물었죠. 이게 40년 된 철관음입니까?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니, 이거 철관음 아니야. 그냥 우롱차야. 찾아보니까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철관음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한 뭐 1980년 또는 1985년 그 정도부터 이런 철관음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독립된 하나의 상표로서 또는 차 이름으로서 이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에 만든 것들은 그냥 뭐 철관음 해봐야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뭐 우롱차 이러면서 뭐 수출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제 아니면 무이암차 이름에 이제 기대 가지고 이렇게 팔렸든지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도 또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든지 뭐 그랬는데 뭐 의도적으로 처박아놨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뭐 그렇게 된 거를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찾아낸 건데요. 티백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왜 티백에 두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놔두니까는 이게 차가 사가버린 거죠. 사가서 이렇게 뭐 일부러 부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부스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백에 넣지 않으면 티백 그 봉지에 넣지 않으면은 불편해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차탕은 뭐 한 40년 됐으니까는 아주 이제 그 진해진 거죠. 맛은 어땠을까요? 맛은 뭐 좋습니다. 이것도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고요. 조금 났는데 그 외에 이제 단맛이 그냥 뭐 엄청납니다. 단맛이. 왜 단맛이 강한 이유는 이런 탄수화물들도 그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은 다당류라 그러잖아요. 당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또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면서 그 단당류 또는 어 이제 뭐 올리고당 같은 개념이죠. 당이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맛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런 단맛도 강해지고 또 반대로 아까 우리가 자동사나 카테킨류의 자동사나 그래서 이제 세아플라빈, 세아루비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카테킨류가 줄어드니까 또 쓴맛도 울맛도 적어지고 또 그게 또 반대로 단맛을 또 강하게 느끼게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어,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글쎄요 뭐 구매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별로 생각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노차는 뭐 그렇게 뭐 오래된 노차 어떤 보관 방법이 보관 환경이 보관 환경을 알 수 없는 그런 노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맛은 보고 평가는 하지만은 구매를 하지 않는 거를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노차를 저는 사라고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한 10년, 뭐 15년 뭐 그런 거는 뭐 가능할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뭐 40년, 50년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가능하면 저는 권하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이거 아마 진항형, 천향型, 진향형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용어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그 천주泉州시 천주시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제가 이제 찍은 건데 팔마다업이라는 회사가 이게 우롱차로서는 뭐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철관음으로도 유명하고 우롱차로 유명한데요. 거기에서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1988년 차라고 하네요. 그래서 30년 뭐 지금으로 뭐 한 2년 전인가 뭐 그랬으니까 30 뭐 한 3년 2년 2, 3년 됐겠네요. 56g에 900위안. 500g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근으로 환산하죠. 그러면은 8,035위안. 뭐 싸지는 않은 그런 겁니다. 30년의 세월과 돈. 뭐 이런 회사가 판매한다면은 뭐 크게 뭐 안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아까 30년, 그다음에 20년 된 거는 126g에 500위안으로 판매하고 이거 한 건으로 환산하면은 한 뭐 1984위안. 10년 된 거, 10년 된 거는 126g에 200위안, 500g으로 하면은 794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똑똑똑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시간이 10년 지나면서 가격이 퍽퍽퍽 올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뭐 구매는 하진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오래 두고 먹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뭐 특별하게 뭐 무이암차를 뭐 오래된 걸 마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걸 검토를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술 관련해서 뭐 제가 이제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식품공학 기술자잖아요. 뭐 과학자, 공학자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뭐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식품공학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뭐 연구원 그래서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두 번째 최종 건조를 조건은 한 뭐 55도, 60도 그 정도에서 3시간 정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3시간 정도를 하면은 그 할 때에 첫 3시간 중에 첫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문을 열어 놓는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향들이 느껴진다 그랬죠.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 나오는데 그 향들이 아주 강하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 향들이 느껴진다는 거는 뭐죠? 그거는 그 향들이 뭐 사라진다는 얘기죠.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 향들을 지켜낼 수 없을까?
이제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기계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차엽, 진공, 냉동, 건조기. 차엽을 진공, 냉동으로 해가지고 건조를 하면은 어떨까? 그 얘기죠. 아까 50도, 60도 정도에서 건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냉동 건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냉동 건조. 50도, 60도 정도에서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냉동 조건, 뭐 마이너스 20도, 뭐 아니면 마이너스 40도 그런 조건에서 이제 건조를 시키면은 그런 향들을 더 잡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겠죠. 뭐 기계 자체는 간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건조를 시키는 뭐 그런 건데 어,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시중에서 냉동 건조를 통해서 만든 그 차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 이 기술 자체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저도 시장에서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차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그 향기는 또 그런 향기를 잡아 향기가 또 사라지는 게 또 꽃향기가 사라지는 게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향기들도 날아갈 것 같고요. 또 50도, 60도 되는 그런 온도에서 또 다른 화학 반응들도 또 일어날 겁니다. 바람직한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품질이 낮아진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품질이 달라지는 거죠.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진 맛을 과연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또는 시장이 좋아할 것이냐 안 좋아할 것이냐 뭐 그거는 이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가 거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친숙하지 않은 거는 불편하고 또 그 친숙하지 않은 거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는 때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것보다 더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 교육이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마케팅인 거죠. 그런 마케팅을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돈이죠. 그리고 시간도 당연히 돈이죠. 그런 부분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있다, 고. 없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 저는 실제로 맛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맛은 보지는 못했는데 뭐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기계는 있는데 벌써 뭐 시도는 좀 해봤지만 뭐 결과가 그러니까는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샘플을 맛을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그 어떤 식품 공학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 이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차 산업 자체가 뭐 엄청난 산업이거든요. 어떤 규모 측면에서 그렇고 또 어떤 종사자 측면에서 그렇고 뭐 차협 연구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차협 연구소요. 뭐 아마 차가 나오는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이죠. 그 외에 이제 뭐 각 회사에서도 그런 연구소 같은 거를 또 꾸리고 있을 거고요. 하여튼 대단한 차에 관해서는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뭐 가벼운 또 기술은 기술이죠. 가벼운 기술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롱차를 모차를 만들고 철간음을 모차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아주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뭐죠? 그게 노엽을 골라내고 가지를 골라내는 그런 정제 공정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상관이 없죠. 노동력이 싸고 사람이 많으면 상관없죠. 한 100명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다 이렇게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중국도 노동비가 올라가고 있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또 사람도 적어지고 있고 뭐 이런 차를 만드는 이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약간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고 뭐 그런 뭐 비슷한 경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기계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또 아이디어를 그런 어떤 시장 그런 걸 시장의 기회로 보고 또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모차에서 가지를 골라내는 제거시켜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솔이 있는 거죠. 이렇게 솔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가지들이 걸려서 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이렇게 훑어내는, 손을 훑어내는, 약간 이렇게 손가락으로 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게 원료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원료 상태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완벽하게 가지가 제거되진 않죠. 뭐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지만은 아까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거되었고, 그래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거죠. 아주 고급차라면은 이 기계를 쓰진 않겠죠. 고급차라면은 그 정도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길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급차는 품질이 해쳐지면 안 되니까 이런 기계를 쓰지 않겠지만, 조금 이제 저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중급이나 저급 같은 경우 이런 기계를 쓰겠죠. 이거는 색차 선별기입니다. 색차 선별기는 뭐 한국에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간단화된 중국화 버전인 건데, 뭐 요새는 중국도 잘 아시겠지만 기계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한번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리는 간단합니다. 색깔 차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내는 거죠. 뭐 녹차, 그러니까 그 차엽이라면 약간 녹색빛을 띠겠죠. 가지라면은 아까 약간 노란색 또는 갈색을 띠잖아요. 그 색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서 골라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자, 요 면입니다. 요 면에서 이제 아까 원료가 올라왔잖아요. 요 면에서 이제 색깔을 분별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좋은 제품, 좋은 원료들은, 우리가 원하는 원료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게 돼 있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차 선별기를 썼을 때 효과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처음 원료입니다. 제일 처음 원료를 제일 처음 색차 선별기를 태우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색깔이 다른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골라내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다른 부분들은 저쪽으로 다 튕겨져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부 아직 완전히 색상이 분별이 안 됐죠. 여기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태우면은 다시 이게 가지가 붙어 있는 게,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는 부분들은 이쪽으로 또 나오고, 또 가지가 없이 어, 차 옆만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처음으로 태우면은 이렇게 갈라지고요. 또 요거를 태우면은 이렇게 갈라진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태워야 되겠죠. 다시 또 태워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음, 저런 기계를 쓰지 않고 또 좀 더 품질이 낮거나 아니면은 또 저런 기계를 쓸 돈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또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바구니, 이렇게 설기게 해놓은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에서 이렇게 손으로 뭉대면은, 문지르면은 이제 가지는 위에 남고 또 차엽은 밑으로 떨어지고. 근데 뭐 당연히 이게 그 이렇게 세로로 되는 경우에는 또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 정도 그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치들을 보조적으로 쓰는 거죠. 또 이렇게 쓰는 것들은 뭐 품질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음, 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번 그냥 참고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매를 할 때에도 좀 이거는 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그 정제 공정을 통해서 노엽과 또 가지를 골라냈죠. 골라내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철가는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층이 있는 또 봉지에 또 담고 이중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공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끝내는 또 기계입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계량을 해야 되죠. 뭐 5g이면 5g, 7g이면 7g, 8g 이렇게 이제 계량을 해야 되는 거죠. 계량까지 같이 하는 그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죠.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차엽이 들어가서 또 투명한 비닐에 넣고 그 다음에 음, 알루미늄 층이 있는 포장지에 넣고 그다음에 진공되는 부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진공되고 나서 이렇게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시면은 그 동네 안개현에 가시면은 뭐 가볼 만한 나름 가볼 만한 곳 차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차도라 돼 있죠. 중국 차도. 뭐 말 그대로 한다면은 뭐 안개현의 뭐 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과감하게 중국의 차도라 하겠습니다. 차이나 티 캐피탈. 그죠? 중국의 차의 수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과감하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이 이겁니다. 차를 만드는 철에는요. 여기는 이제 차 옆 도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 옆이 그 생렵을 파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철관음을 다 만든 그런 소 차농들이 와가지고 이제 차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거 살 사람 와서 사가라. 뭐 가격은 얼마다. 어, 뭐 저도 사고 싶죠. 어,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아니지만 일부 이런 모차 상태로 제가 사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지 제거하고 만들어 먹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완성품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풍경이죠. 뭐 꽤 장관입니다. 꽤 장관.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차를 잘 만든 건지 잘 안 만든 건지 못 만든 건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셔봐야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음수대가 있는데 여기 이분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1위안을 내면은 이렇게 계엄배 하나하고 그다음에 잔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여기서 빨리 마셔보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 주는 거죠. 빨리 마셔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차가 괜찮네? 아니면 별로네? 몇 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라 마셔보는 거죠. 뭐 엽제 향도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저 사람의 차를 얼마 주고 사야 되겠다. 뭐 품질이 높으니까 가격을 높게 줘도 되겠다. 뭐 품질이 낮으니까 낮게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제 흥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소는요. 이게 한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엽 대관원입니다. 차엽. 을 볼 수 있는 곳. 이거는 그 안개 이게 성황묘죠, 성황묘. 그쪽에 이제 같이 있는 요 안쪽에 들어가면 뭐 같이 있는 데인데요. 뭐 거기 가시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전경인데 여기 요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차 품종들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엽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차호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그 유명한
유구 선생님입니다. 유구 다경을 쓰신 그 유구 선생님인데, 뭐 유구 선생님은 당나라 때 분이죠. 정말로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다경은 760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몇 년도 태어났는지는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727년 그 정도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다경을 이분이 다경을 썼을 때가 그 대단한, 내용적으로도 대단하고 그 대단한 책을 쓰신 때가 33살 때란 얘기입니다. 33살 때.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할 수 있고 또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짜집기만 하더라도 뭐 하여튼 책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분은 당나라 때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33살 때 이 정도의 책을 쓸 수 있었다. 뭐 정말 뭐 정말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언제 태어났는지가 정확하지 않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와, 이 33살 때 이 정도의 책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럴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솔직히 해보긴 해봅니다. 저도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책을 썼잖아요. 이제 곧 이제 2, 3일 뒤면은 며칠 뒤면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이분 그때 썼을 때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기 때문에 아, 현 시대 살면서 이분보다 늦게 책을 쓰다니. 그다음에 수준도 제가 봤을 때 이분보다 뭐 높을 거라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위에 올라와서 본 사진입니다. 아까 용과 그 다음에 차오가 있는 뭐 참 장식은 나름 뭐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조금 관리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보실 수 있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 이름과 그 다음에 또 철관음 차 이름과 이런 차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그렇게 갖고 놓지를 않아 가지고 뭐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징들이 차엽의 차나무의 그 차나무의 품종의 특징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나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황단이라는 품종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황금계, 그죠? 황금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황단 품종, 황금계 품종. 이것도 뭐 좋은 품종이죠. 근데 제가 황금계로 만든 차는 철가는과 비슷하지만 가격도 싸고 또 품질도 그렇게 뭐 높진 않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뭐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철관음은 특히 이제 홍신 품종 같은 경우는 약간 근육질에 울룩불룩한 검기도 하고 좀 두텁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진다 그랬죠. 본산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본산도 나름 괜찮긴 하지만은 또 철관음에 비하면은 한 가격도 반 정도 되고 품질도 뭐 낮은 편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본산이라는 품종. 그 다음에 마오시에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도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간혹 뭐 그 무이암차 쪽에서도 쓰고 또 모해 자체라는 이름으로도 판매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들어는 봤지만은 구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여기도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데요. 뭐 여기 이게 톱니바퀴라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강하게 돼 있는, 세게 돼 있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품종들을 거기 가시면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뭐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좋은 놀잇감입니다. 뭐 보면은 즐겁고 또 뭐 하여튼 이 사진을 보니까 또 철가는 보러 가고 싶네요. 참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중국에 있으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철관음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더 굳이 예고를 드린다면은, 제가 차시장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며칠 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제가 갈 거고요. 어떤 식으로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철관음 첫 이제 가을에 나온 그 첫 철관음을 제가
가서 마시고 또 구매도 좀 할 겁니다. 구매도 하고 또 작황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제가 단골로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차산지도 제가 다 가봤고 또 지금 한 뭐 10년 가까이 또 이렇게 알고 지내는 그런 분 본인이 잔홍이세요. 본인이 잔홍이신데 차를 만들 때는 안개현에 가가지고 복권성에 가서 차를 만들고 또 차를 안 만들 철에는 또 차를 가져와서 상해에서 생활하면서 차를 판매하시는 아주머니도 그렇고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음, 차를 품평하고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음,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좀 보시기 불편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또 혹시나 갈라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뭐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장비를 좀 더 구매하든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